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 이사입니다. 금일 대선 특집으로 세 번째 흐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이낙연, 이재명,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 잠깐 둘러봤고요. 오늘 이제 원희룡, 오세훈, 윤석열 관련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 이분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일본 관련된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이렇게 좀 주장을 내봤던 부분입니다. 이게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내보내면 아무래도 일본이랑 가까이 있는 제주도 쪽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강도 높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나왔던 부분은 크게 확인되는 부분은 없어요. 원희룡 지사가 이제 수돗물, 어이구, 검은색이네. 수돗물 유충 진한, 재난재해 수준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수돗물 유출이 잇따랐다 해서 6시간 전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주철관이라는 종목이 관련돼 갖고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요. 예전에 인천이라든지 경기, 부평 이런 지역들에서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다, 녹물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한국주철관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입니다. 뉴보텍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거는 이제 원희룡이랑은 정확하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 관련된 종목이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SAT라는 종목이었죠. SAT. 이게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파인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증거금 100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가 선거에 나온다 또는 대선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은 SAT라는 종목이 맞을 거고요. 일전에도 12일이었죠. 12일 날 대선 진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움직였던 게 SAT라는 종목이었고, 이게 상한가까지 안착이 됐기 때문에 원희룡 도지사의 대장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종목은 필요 없습니다. SAT 요 종목 하나만 가지고 가면서 이게 움직였을 때 어떤 종목이 따라 움직이는지, 그래서 2등주와 3등주 정도만 구분을 해줄 줄 알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SAT라는 종목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희룡 도지사님에 연결되어 있는 SAT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이미 이때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 고점 라인대를 다 돌파하고 여기만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미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어차피 여기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돌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는 언제든지 매수의 근거로 잡아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희룡 도지사 관련된 종목은 SAT를 1순위로 보면서 이 종목이 움직일 때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구분을 하면 될 거니까 관심 종목에다가 SAT 요거 하나만 설정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볼 부분은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되어 있는 이제 오세훈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새롭게 나왔던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축구 선수 오세훈이랑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 종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면은 하우스 구페 앞에 문을 열었다라고 해서 정치 카페가 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도 방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당에서 대선 후보다라고 이름이 한 번씩 언급됐던 인물들입니다. 이거 말고는 크게 뉴스가 나온 거는 아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한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세훈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개 정도만 보면 됩니다. 진양산업과 진양화학 정도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종목들도 밀렸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진양산업이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수가 밀리는 때에도.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던 모습이고, 이 매물대 안에서 갇혀 있기는 한데, 이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세훈 씨가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뭐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어도 결국은 야당 인물로 지지율은 크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아야 10%일 건데 10%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 4%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조사했던 거에 따르면 아직 대선은 1년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이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당 대표로서 올라갈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이 인물 둘을 기준으로 해서 야당에서 있는 수많은 대선 후보들은 차츰차츰 보면 되는 겁니다. 대선이다라고 해서 움직인 것들은 이재명,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야당 인물들의 종목들은 많은 것을 바랄 필요는 없고요. 한두 개 정도 저장해 놓고 그 종목이 움직였을 때 이 인물이 움직이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이제 파악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했을 때는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단은 뭐 안철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안철수에 대해 따로 매력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낙연과 이재명, 이 두 인물의 종목을 분할로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산 투자하면은 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당 인물들의 종목들이 눌림을 받을 때 야당 인물들의 종목들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대선은 순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야당에 있는 인물들 종목들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안전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하나, 원희룡 하나, 안철수 하나, 뭐 윤석열 하나, 뭐 유승민 하나,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면 1년 동안 여러 번 매매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순환 매매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매 못 하시죠, 개인들은. 일단 이건 뒤로 넘어가고요. 일단은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진양산업과 진양화학인데, 진양화학보다는 진양사업이 더 강한 부분입니다. 어째서냐면은 전고점을 돌파했던 거는 진양산업이고, 진양화학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진양화학입니다. 진양화학 같은 경우는 금일 150억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진양산업은 600억이 넘게 나왔죠. 60억이죠. 110만, 100만, 1000만 아닌데 100만원, 10만원, 1000만원, 10억, 60억이죠. 60억. 62억 정도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세훈 하면은 진양산업 이것만 보면 될 것 같고, 원희룡 하면은 SAT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관련된 종목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이제 뭐 야당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죠.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랑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게 됐죠. 그러면서 민주당 추미애랑 대립각을 세우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괜찮다라는 대결 구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만약에 검찰을 그만둔다고 하면 야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를 안 한다라고 일전에도 말은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라임이라든지 아니면 옵티머스 이쪽 조사를 하면서 이제 추미애라든지 이런 여러 정치인들과 조금 얽히고 설킬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둔다 그러면은 야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 정도 텀을 두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검찰총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고 정치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믿는다고 하면 그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진행이 될 거고요. 지휘권 발동으로 인해서 추미애랑 윤석열 검찰총장 두 번째 대립각 세우게 되었죠. 이러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대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부분으로 해서 아마 대립을 하는 모습으로 이런 구도로 뭐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 국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쪽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엮여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든 나오겠죠. 그때는 뭐 누가 잘못됐든 아니면 누가 엮여 있든 그거는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낙연, 이재명은 엮이면 안 된다.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하면은 가장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현과 이제 모베이스의 전자 아이크래프트라고 있고요. 최근에 덕성이라는 종목이 한번 움직였었죠. 덕성이라는 종목이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종목인데 한번 움직였어요. 그때 서현은 어떻게 움직였냐? 서현도 살짝 움직이긴 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다른 종목이 아니고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현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산을 몇 번 탔어요. 한 번 탔고요. 이제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네 번 타고 이제 산을 이제 하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이 시즌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하락폭 정도를 본다 그러면은 이 영역 안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추세를 따라서 대선 바람을 타고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뜬금없이 나는 대선 후보가 아니야 라고 윤석열이 말을 할 경우에는 주가 반등 없이 쭉쭉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쭉쭉쭉쭉. 그래서 산타기 전에 이 평지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현이라는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만약에 인맥으로 거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책 기조라든지 정책을 나아가려고 하는 무슨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한 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맥이에요. 근데 만약에 뜬금없이 그 인맥이 끊어지면은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은 그냥 드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써니전자라고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써니전자 예전에 막 한참 올라갔다가 관계없다 하니까는 몇 번씩 떨어졌잖아요. 하한가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고요. 다만 이거는 써니전자처럼 미친듯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 라인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본 김에 모베이스 전자도 한번 볼게요. 모베이스가 대장이죠. 모베이스 전자보다는 일단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 같은 경우는 뭐 변곡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윤석열로 관련주로 움직인다 했을 때 서현이라는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면은 모베이스도 이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윤석열 하면은 서현 정도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낙연이라든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관심에 넣어라라고 했는데 뭐 지금 야당 인물이었던 뭐 원희룡, 오세훈,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만 흐름을 체크하면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다른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면서 2등주, 3등주 정도만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윤석열 역시 서현이라는 종목 하나 정도만 일단은 체크하면서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는 뭐 특별히 대선 관련된 후보들이 뭐 언급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냥 예외적으로 이제 홍정욱 관련된 KNN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홍정욱, 유승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뭐 시간이 된다 그러면 홍준표 관련된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그러면 홍준표 관련된 것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홍준표 하면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뭐라고 그랬죠? 새우글로벌이라고 했습니다.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지금 추세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여기가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라인이 새로운 고점이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대선 바람이 불기 전까지 이 안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만약에 홍준표, 지금 김종인이죠. 김종인 야당 대표인 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것 같은데, 김종인이 지금 조금 위기에 몰렸죠. 야당 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김종인의 세대는 아니다, 시대는 아니다 라고 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게 홍준표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기보다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아있고 대선 바람에 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영역까지는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위로든 아래든 열어두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따라가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새우글로벌이 일단은 신공항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신공항이라는 공약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공약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 인물에 대한 종목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흐름 체크 여기서 마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일주일치 흐름을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